벌써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대구의 물건도 호가가 1억 넘게 올랐고 실거래가도 1억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이런 아파트 사면 적어도 손해는 안 봅니다. 2탄 광역시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1편 지방 중소도시 편을 먼저 보고 오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광역시의 필터링 기준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국평 기준을 잡았고요. 입지별로 조금 가격은 차이를 뒀습니다. 그리고 연식은 7년 이내, 세대수는 500세대 이상을 잡았고요. 참고 사이트는 고객노노, 아실, 리치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를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 하늘채 스카이엔 1차 아파트입니다. 24년 7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998세대의 아파트입니다.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인데요.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로역과 대전역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단지들이 끝이 아니라 이쪽이 전반적으로 중구 쪽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은 분명 맞지만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목했던 둔산 더샵 엘리프, 용문이죠. 둔산자이, 이 단지들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죠? 대전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대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쪽 대전 서구 둔산동의 입지 가치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쪽 단지들의 연식이 오래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밑에 쪽에 신축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메인 입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 입지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이 단지는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재개발 구역들이 신축들로 변모를 하게 되면은 입지 가치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쪽 단지들이 다 이제 합치면 3000세대 이상이 신축 단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히 좀 바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격이죠. 현재 입지 가치는 좋지 않지만 신축으로 탈바꿈한 후에 중구 전체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은호송이나 아니면 관저동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억 후반대 정도면 저는 적정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대전 자체가 광역시 중에서는 조금 가격이 고평가여서 저라면 지금 대전을 보진 않지만, 만약에 이제 대전 내에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이 선택지도 향후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면 1차, 가격 차이가 좁혀진다면 저는 2차를 보고, 광역시에서 지금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가격대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산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8년 2월에 입주한 6년차 아파트고요. 거의 30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 단지가 입주할 때 언급을 하면서 조금 유명해진 단지이긴 한데요. 부산의 남구 아파트들이 저는 가격대가 괜찮다라고 보고, 남구를 넘어서 가격대에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들이 부산과 대구에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구의 이제 메인 단지는 여기입니다.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라는 친동생이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롯데캐슬, SK뷰 힐스, 레전드, DIL이라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런 단지들까지 신축들이 이제 몰려오면서, 과거에는 거주지로서의 선호도가 많이 높진 않았습니다. 여기 뭐 지대도 높고, 그런데 현재는 선호도가 높아진 단지들이어서 이 단지들을 비교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와 부산이 이제 메리트가 있는데, 대구는 사실 요즘에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부산은 물론 이제 해운대구나 이쪽에 몇몇 단지들은 호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매력 있는 가격대의 지역들이 꽤 많다라고 보이거든요. 부산에서는 이제 남구가 대구의 중구랑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가 좋네 내가 좋네 많이 이제 싸우는 단지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비교 평가를 좀 해왔어요. 일단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는 조금 급이 달라요. 조금 더 높습니다. 레전드랑 그 다음에 SK뷰 힐스, 그 다음에 대연 롯데캐슬까지 비교 평가를 했을 때, 오늘 제가 다뤄드리는 이 레전드라는 단지는 이 두 개 단지 사이쯤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롯데캐슬한테 따라잡힌 상황입니다. 현재 호가가 6억 5천에서 7억 수준에서 이제 괜찮은 동호수를 고를 수가 있는데, SK뷰 힐스가 한 8억 정도가 필요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연식도 18년식이고 아까 세대수도 3000세대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꾸준한 수요가 있는 단지입니다. DIL이라는 단지가 27년에 입주하는데 아직까지 입주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전세나 매매가의 하락을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실거주라면 저는 매수한 다음에 계속 거주하면 되니까 충분히 괜찮고, 투자 입장이라면 입주장 1년 전부터 미리 빠져나올 것까지 조금 계산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찍는 23년 10월 기준에서는 저평가라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조금 뒤쪽의 시점이라면 저평가가 아닐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비교군을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비교 평가를 통해서 이 내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시고 남구와 뭐 대구의 중구 이런 데가 비슷한 급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쪽에서 연식이 비슷한 아파트들을 찾아가지고 비교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대구 평리동에 위치한 서대구역 서안 이다음이라는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23년 4월 얼마 전에 입주를 한 단지고 10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세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구역 쪽을 추천한다고? 평리동? 미쳤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쪽이 대구에서도 거주 선호도가 낮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리동이 이렇게 천지개벽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입지 가치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지금 가격이 국평 기준으로 4억 초반이거든요. 건설 원가를 생각했을 때 향후 가장 낮은 분양가가 광역시 기준으로는 한 4억 정도 수준에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이하로 분양가가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신축인데 4억 정도의 거래가 가능하다면 적어도 손해볼 확률은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수익률이 높다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번 영상의 목적이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 단지를 언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매물이 살아있는지 제가 전화 임장까지 한 단지인데 A타입에 비해 물론 선호도가 떨어지는 B타입이긴 하지만 괜찮은 동호수를 고를 때 3억 후반에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단지가 여기입니다. 바로 옆에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여기가 다 이제 신축 단지이기 때문에 상가도 아직 다 안 들어와 있고 조금 어수선한 상태이긴 하지만 평리 4구역, 2구역 이쪽이 다 재개발이 되고 나면은 평리동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을 할 겁니다. 그리고 A타입 물건도 전세 낀 물건은 한 4억 1천 정도의 RR인데도 거래가 가능하더라고요. 다운 쓰는 거 아니고 정상적인 매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대구는 아시는 것처럼 공급 물량도 엄청나고 지역의 입지 가치가 바뀌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현재도 입주 물량이 많고 내년엔 더 많고 그리고 앞으로도 입주 물량이 계속해서 있는데 향후 25년, 26년으로 갈수록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벌써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대구의 물건도 가가 1억 넘게 올랐고 실거래가도 1억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대구가 아무도 관심 없는 시장에서 저는 들어갔지만 그때 제가 대구를 얘기하면은 야 미쳤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벌써 1억이 넘게 올랐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은데?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들어가는 타이밍은 늦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미리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투자자의 마인드, 실거주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울산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울산 전체 가격은 사실은 괜찮거든요. 뭐 지수상으로 봤을 땐 괜찮은데 그 이유가 외곽의 못난이들이 가격이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끌어내리고 있는데 입지가 괜찮거나 신축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저렴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잭파시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부동산은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지역의 저평가를 먼저 판단하고 단지의 저평가를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역 자체가 하락을 하면 그 지역의 모든 아파트가 하락하고 지역 자체가 상승을 하면 그 지역의 모든 아파트가 상승을 하니까요. 위에 언급한 단지들을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를 찍어드리는 것도 절대 아닌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 그리고 이전 편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을 공부하고 분석하는지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실력을 키우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입니다. 이 영상을 올렸을 때 반응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매수를 권해? 너 미쳤어? 그런데 몇 년 후에 보면은 지금 타이밍이 좋았는지 그리고 이 단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사야 하나 혹은 지금 사는 게 맞나? 라는 게 고민이 되신다면 꼭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대중의 생각과 무조건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투자 원칙이죠. 왜냐하면 남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건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부동산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은 19년, 20년, 21년에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12년, 13년, 14년, 15년에 서울 수도권 부동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라는 걸요. 다음 편에 수도권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